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지를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리를 한 3.5% 정도 수준으로 거의 터미널 레이트를 거의 지정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5% 전후해서 6%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금리도 자,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관한 글로벌 경기 얘기했고, 중국이 문제예요. 그죠? 네, 중국의 이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고 나서 자금들이 불안해서 한국 시장으로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코로나 봉쇄를 좀 풀 걸로 기대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게 긴장감을 주고 있고, 중국 경제 또 봉쇄하면 안 좋아질 거고, 네. 그러면 뭐 글로벌 증시가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성장률도 당연히 중국이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5% 중반이었잖아요. 그죠? 네. 5.5였는데 한 3%나 맞추려나? 뭐 이 정도 상황인데요.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중국은, 네. 그 3연임이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것이지, 네. 공식적으로 3연임이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 기준, 지금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해서 당선이 된 거고, 두 달 정도 인수위 기간이 네, 필요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동일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겠지만, 공식 출범 자체는 내년 3월 전인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3연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6, 7만 명대로 다시 좀 높아지긴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물백신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네. 자체 개발했던 백신을 맞아왔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봉쇄 못 푸는 거죠. 아는 거죠. 그분 사람도 아는 그쵸. 거예요. 그죠? 확 풀었다가는 이게 상당히 백신 효과나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화이자라든 이런 걸로 거의 80% 이상 맞았어요. 네. 그럼에도 그 확진자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망자가 거의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풀 텐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감소되는 거에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봉쇄를 못 푸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내년 봄 되면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최근 제 기억이 맞으면 3주 전인가요? 3, 4주 전인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좀 벗어도 검토를 하려다가 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서 보류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겨울이라는 이제 그렇죠.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내년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3년째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봉쇄는 당장 못 풀겠지만,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은 먼저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 완전 봉쇄 해제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해제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조금, 급하게 해소가 되는 측면은 결국 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점을 감안한다면 중국도 내년 한 1, 2월 아무리 늦어도 3월 정도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또 실질적인 3연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빨리 가야 되고 올겨울이 안 추워야 돼. 그죠? 그쵸. 겨울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그리고 또 추우면 유럽의 에너지란, 그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연말 증시 변수 체크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얘기를 좀 할게요. 네. 한국은행은 미국이 올리니까 사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따라서 이제 올리는데, 금리를 한국은행도 올릴 수 없는 게 지금 자금시장이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사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금리를 좀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건데, 이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자금 시장에서의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은 소위 큰 충격은 아닐까요?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 그쵸. 네. 근데 저는 이 이슈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도 보면은, 지난주에, 네. 롯데케미칼이 1조 원 이상의 증자를 좀 했었고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증자가 롯데케미칼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건설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한 거잖아요. 일진 머티 인수권도 있고. 그렇죠. 일진 머티 인수권도 있지만 결국 롯데건설에 대해서 네. 제3자 유증을 참여를 했고 또 단기 대여로 7천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제주항공도 유상증자 네. 얘기가 나오고 유상증자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금액이. 그러니까 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좀 중간중간 지뢰밭처럼 예전에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네. 또 금리가 워낙에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3월까지는 최소한 3월까지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피하자. 네,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3월이 결산법인 그 감사 마지막 맞아요.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까지 자본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쨌든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상증자 이슈로 중간중간 지뢰밭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지난번 그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를 주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지를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리를 한 3.5% 정도 수준으로 거의 터미널 레이트를 거의 지정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5% 전후해서 6%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금리도 갑자기 한 4% 중반을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번에 FOMC 회의가 이번에 금통위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나쁘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금리를 너무 적게 올려도 그럼 미국하고의 금리 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발언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5% 정도 올린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자금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앞으로 시장이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네. 이게 빅스 지수거든요. 미국의 이제 공포 지수라고 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빅스 지수는 오르고 시장이 오르게 되면 빅스 지수는 떨어지게 되는데 최근 일주일만 보면은 요즘 좀 안 좋으세요? 빅스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점진적인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빅스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럼 빅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1차로는 FOMC 의사록이 이제 곧 공개가 됩니다. 그때 이제 금리 상단에 대한 어떤 힌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좀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12월 초 고용지표라든지 또 그 FOMC 회의 직전에 CPI라든지 PPI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면 시장은 조금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상단은 좀 제한되어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흔들림이 나오면 좀 충격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격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면 어쨌든 FOMC 회의는 12월 중순 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조금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좀 매수에 동참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